가기 힘들어 오늘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이런 모습도 좋은걸 맞춰줄래 나를 터뜨려줄래 나를 Drip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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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진 skyline Love it love it love it 난 그게 좋아 요란했던 소나기가 씻내린 지금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Right now 감출 수 없어 눈부셔 새로운 나를 보일 때 기분 어때 눈을 못 떼지 날 미워 못해 I know you're mine 또 생각날 거야 I'm like the weather Just notice I'm rainbow flower 표정에 비춘다고 다 안다는 말 마요 나도 날 아직 몰라요 몰라 난 이분이 좋다는데 뭐 이유가 더 필요해 흘러가는 대로 날 이끄는 그대로 Drip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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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두드리는 raindrop D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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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꿈꾸는 듯 어떤 말도 설명 못해 눈을 감아보면 Yeah 나 혼자 아는 이 기분 So high 감출 수 없어 눈부셔 새로운 나를 보일 때 기분 어때 눈을 못 떼지 날 미워 못해 I know you're mine 또 생각날 거야 I'm like the weather Just notice I'm rainbow flower 아야야야 좋아 예감이 들어 아야야야 슬픈 가벼운 내 걸음 시원한 바람 나를 감싸 다 이루어질까 바로 지금이라고 감출 수 없어 눈부셔 새로운 나를 보일 때 기분 어때 눈을 못 떼지 날 미워 못해 I know you're mine 또 생각날 거야 I'm like the weather Just notice I'm rainbow flavor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제피디입니다. 네, 노재필 기자가 제 옆에 앉은 모습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지나면 5일차가 됐고 이제 다음 주면은 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쉽습니까? 네, 많이 아쉬워요? 마지막에 좀 급하게 마무리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제도 오프닝에서 물어봤잖아. 좀 어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좀 던져봅니다. 뭐 성정 기자 휴가 자주 가라고 하시죠. 하죠 뭐. 괜찮으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아 좋았어요. 즐거웠고 한편으로는 좀 오늘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네. 아 그래요? 정말요? 아니요. 저기 뉴스 데스크까지 쭉 어떻게 아닙니까? 예. 그 빨리 저기 신청곡 소개 좀 하세요. 예, 오늘 신청곡은 토이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웨더 그렇죠. 코너에 맞게 신청곡으로 웨더. 네. 보내주셨고 오늘 또 날씨를 부탁해 코너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기념으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스타 팬분들이 굉장히 세심하시고 예. 네. 또 이서영 기상캐스터를 굉장히 또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이끄는 그 초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찰진 비유. 네. 그 프로미스 나인의 웨더를 저는 오늘 뭐 처음 들어봤는데 예.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 노래 제목을 보고. 뭘로요? 프로미스 나인 뭐 제가 걸그룹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매드몬스터랑 착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시겠 내내 유튜브에서 너무 빵빵 터졌습니다. 우리 매드몬스터 유행어 혹시 아시나요? 유행어 뭐죠?
그 인사하는 유행어 있잖아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하이 HI 몰라요?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네.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아닙니다. 대표님께. 한번 이 마지막 오늘 휴가 데이터 마지막이신데 뭐 하나라도 보여주고 떠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 HR.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이호창 본부장은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 그 또 택조라는 또 부캐도 있으시고. 네. 뭐 이호창 본부장도 따라하실 수 있나요? 그럼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아. 등산복으로. 아, 아니구나. 이호창 본부장은 다르다. 예, 지금 딱 택조가. 의상 괜찮으신데. 아닙니다, 제가.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까지 저기 메인 MC 자질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 코코 둥절님이 저보고 깐죽거린다고 언급해 주셨고 사막의 호랑이님은 그래도 아는 그룹 있는 게 어디야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 유튜브 세계는 참 너무 다채로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저희를 포함해서.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성정 기자가 오니까 주말 한 3일 잘 참으시고 저희가 대체일은 월요일은 또 방송 안 하잖아요. 네. 네네. 뭐 아쉽지만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코디님께서 교장쌤 나오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일단 네네. 교장쌤 만나고 또 방송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올림픽 안녕하십니까. 때문에 올림픽을 좀 쉬시다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네. 찾아뵙습니다.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석영 캐스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죠? 한 3주 쉰 것 3주. 같아요. 뭐 하셨어요? 3주 동안. 그동안 올림픽 열심히 보면서 잘 쉬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잘 쉬었고. 응원했죠. 혹시 오늘 좀 나오기 싫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왜 그러세요, 정말? 아니, 한 2주 아, 저 쉬는 너무 오늘 기쁘고. 이상해. 오늘 왜 그래? 오늘 날카로워졌어. 왜 그래? 뭐 날카로워 이게. 저 오늘 네. 되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진짜 오랜만에 포터팬 여러분 본다고. 네. 저희가 또 네. 의상이 두 분이 맞춰 입으신 건가요? 그러네요. 예, 색깔이. 본인도 좀 약간 어두운 계열로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날씨 얘기를 저희가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이제 뭐 장마전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정신 좀 놓고 있어 지금. 네. 아니,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나요? 이게 원래 아니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깨지네 흐름이. 오늘 왜 이런 거죠? 보니까 그 김민호 아나운서가 약간 저랑 이렇게 아쉬워요. 좀 아쉬워서. 네. 아. 네.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요. 질문 몇 개 더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흐름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시 날씨 더운 얘기를 우리가 2주 전에까지 나누다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거의 가을 같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아침 밤으로는 그래도 걸어 다닐만 하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선선하고. 네, 바람도 네네네. 좀 불고 아직 낮더위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침과 밤으로는 조금 견딜만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입추를 기점으로 열대야가 사라졌어요. 네. 자 입추가 언제였죠? 입추 지난주 토요일. 역시. 오! 네네네. 아, 그날 라디오 하셨어요?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억하시는구나. 신청곡으로 제가 그 박효신의 이추를 틀어드렸던. 아, 뭐죠 그거는? 뭡니까? 입추를 맞아서 이추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박효신. 갑자기 매드몬스터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입추를 기점으로 열대야가 사라졌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 37일 동안 이어져 오던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해제된 거죠? 네, 오늘 해제됐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야, 뒤에 박수. 저 폭염주의보 해제됐다고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그쵸.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이번 여름이 좀 역대급이었나요? 역대급까지는 네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오늘까지 폭염 일수를 보니까 서울이 18일, 열대야가 21일이었거든요. 평년 기준이 열대야가 12.5일, 폭염이 8.7일인데 이보다는 배 이상 많았지만 네.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2018년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나죠. 네, 네네. 그때보다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때는 폭염일수가 35일, 35일. 열대야가 36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지속됐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좀 짧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더우셨죠. 그 까니마 똑까님께서 남한 열대야임 그러셨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더우신 것 같은데 원래 이마를 이렇게 때리면 열이 나죠. 그 까니마 똑같으니까. 네.
제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본인의 아이, 길로 가세요. 좀 아니, 지금 오랜만에 약간 지금 오니까. 오염됐어 저도 지금. 네. 오랜만에 하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진짜.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4일 동안 어떻게 호흡을 맞춰봤는데 3주 만에 오셨는데 네.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거친 어떤 파도를 만나신 네, 거죠 지금 사실은. 되게 그렇죠?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네. 되게. 어떻게 본인이라도 좀 이렇게 방송의 흐름을 잡아주시고 아, 그렇죠. 예. 잘 좀 달려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두 번째 질문. 자 이제 더위는 좀 저도 이제 더위 얘기를 드리면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제가 같이 반려견이 아구 네. 아구잖아요. 우리 아구가 포토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워낙 날이 많이. 선선해지니까 아침 한 6시쯤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산책을 좀 가자고 아침에 아 진짜로 그걸 어. 그렇게 독촉해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예. 또 그 얼굴 또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아. 또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1시간 동안 산책하고 아. 오는데 제가 굉장히 깨어있는 시간이 지금 12시간이 넘는 거죠 사실 지금. 네, 아침형 인간 미라클 모닝. 아무튼 네, 그래서 주말날- 산책하기 한결 낫다 이 훨씬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고요. 네, 네. 저희 그 강아지 아구의 어떤 이 꼬리 흔드는 어떤 이 경쾌한 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강아지도 느끼는 이 그렇죠, 더위가 그렇죠. 사라진 느낌. 네네. 예. 주말에도 사실 더위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대신 주말에는 비가 옵니다. 네. 비가 네. 네. 그게 충청도랑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번 비 그렇게 적게 오는 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랑 영동지방에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요. 전라도 해안이랑 경상도 해안지방에는 20에서 60mm, 충청도랑 남부지방 쪽에는 5에서 40mm 정도 내리고요.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영서 이쪽은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나기가 오면은 조금 강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동해안이랑 제주도에 비가 오고요. 내륙 지역은 일요일에도 소나기 가능성 이렇게 주말 날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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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계속 비가 오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아. 제주도는 지난주에도 비가 왔었고 계속 비가 오고 앞으로도 비가 올 예정입니다. 네. 제주도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제2의 장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사실 2차 장마라는 게 여름이 끝날 때쯤에 한번 나타나는 네. 현상이기는 해요. 근데 네. 아직 뭐 더위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여름이 끝난 시점은 아닌데 2차 장마 비슷하게 기상청에서는 사실 장마라고 딱 단정지어 말하진 않고요. 이 장마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뭐 며칠간 지속되고 뭐 기압계 패턴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마로 규정짓지는 않으나 아래 정체전선이 하나 형성되어 있기는 해요. 그 정체전선이 제주 부근에 머물면서 제주도는 계속 비가 오고요. 이게 한번 점프를 하면 중부지방까지도 비가 올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돼봐야 알 것 같고 일단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채팅 좀 읽어주라고 좀 삐까뻔쩍이 말씀하셔가지고. 아, 예. 네네. 우리 이석영 캐스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마이클 죽스님께서 소통 못하는 방송이라고도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셨어요. 네. 칭찬 댓글 읽으셔도 돼요. 예. 아 그래요, 저요. 태풍은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심은정님. 네, 보통 심은정님께서 그 채팅을 읽으실 때 네. 그 채팅을 써주신 분들의 그 성함 내지는 네. 뭐 닉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본인 건 줄 아시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노하우거든 이게. 예, 제가 아직 이걸 읽어본 적이 잘 없어서 네. 심은정님이 태풍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정체전선이 아래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태풍은 이거에 막혀서 만약 못 올라오고 있다 있어요. 하더라도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직 씨앗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태풍 전 단계는 열대 저하부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보고 왔더니 아직까지 관측되는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태풍 걱정은 한동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말씀. 태풍이 보통 9월 초 이때 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8월 말, 9월 초 그리고 드물게는 10월 태풍까지 있기도 하죠. 그래서 태풍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직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연두부 엄마께서 얼굴 커도 두목님이 좋아요 이런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노하우죠. 본인의 그렇죠, 그 그렇죠. 이름이 들어가거나 본인과 쏙쏙. 관련된 거. 쏙쏙 들어오죠. 네.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서도 그 본인 이름이 들어간 거는 아주 깨알같이 잡아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이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채팅이 남겨주셨지만 저 휴가를 아직 계획이 없어요. 오. 그냥 띄엄띄엄 조금씩 쉬려고요. 어.
낚시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하루 제가 휴가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낚시에 대한 어떤 관심이 뚝 끊겼어요. 왜요? 고생 좀 못 하셨나요? 잡아갖고. 한 마리도요? 진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른 분들은 막 잡아가지고 그때 봤잖아요. 유충환 기자의 어떤 그 모습을 제가 네. 되게 부럽게 보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낚시는 당분간 안 가는 걸로 제가 지금 했는데 혹시 모르죠 뭐 또 유충환 기자 가져가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요맘때쯤에는 민어 낚시가 좋아요. 민어 낚시. 여름 생선. 보양식 아닌가요? 이런 보양식인데 민어 낚시를 가면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민어가 이렇게 이만하잖아요. 큰 거. 이게 살아있는 거 한 마리 한 100만 원 한대요. 비쌀 때. 진짜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면 되게 대박인데 민어 낚시 미끼가 뭐냐면 살아있는 새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화라고 그래가지고 한 요만한 새우를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그 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외수질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낚시를 하다 보면 민어는 거의 안 잡히거든요. 옆 팀에서 막 이만한 거 잡고 우리는 못 잡으면 그 새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못 잡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먹이를 준 거지. 근데 이제 그 새우를 차라리 우리가 먹었으면. 그러니까 먹고 도망가는 거군요, 민어가.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가 뜯어먹고 하는데 그 미끼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민어 낚시를 아무튼 민호 낚시 말고 지금 쿠르졸님이 민호 낚시라고 했는데 저는 민호를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호는 네. 옆에 이미 잡혀 있어요. 예, 홍승평님 또 말씀해 주셨고. 근데 민호 낚시가 이제 8월 말까지인데 제가 매년 가거든요. 한 예. 번씩 가는데 올해는 좀 갈까 말까 고민이. 이석영 캐스터는 혹시 낚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배 타고 나가는 거죠? 배도 타고 뭐 그냥 뭐 방파제소 하기도 하고. 그럼 취미가 혹시 뭐 실례가 안 되겠지만 한번 취미요? 말씀해 다시 주신다면. 프리데스크 취미도 얘기하나요? 저희 다 얘기해요. 그래요? 예. 저희는 이 푸터 팬분들한테 다 오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키 얼마예요? 몸무게. 네. 그거는 별로 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궁금해할 만한 거지 여쭤보시길. 네, 아니 네. 빌로바 TV님이 소개팅이야 이러시는데요. 소개팅. 네. 예. 소개팅에서 취미 물어보죠 보통. 갑자기 왜 이렇게 네, 낚시 네.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방송이 낚시 방송이 돼 버렸어요? 날씨 방송이 낚시 방송으로 변했다고 표상현님께서. 주말에 비 오면 낚시인들은 굉장히 우울하죠. 네, 왜냐면 이게 수온이 내려가는 데다가 민물이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온님께서 네. 석영님 취미 매우 궁금하다고 우리 푸터팬님이 제 취미요? 궁금해하셨어요. 네, 네.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운동. 네.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저 이것저것 다 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헬스하고. 헬스. 네, 그리고 너무 더워서 요즘 골프는 못 치고. 네. 매일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종종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아니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야식도 안 시켜 드신다고. 관리를 진짜 열심히 잘하시네요. 마이클 죽수님이 이성영 기상캐스터 취미가 태풍 찾기래. 아니요, 제가 뭐 주말에 네. 쉬거나 이런 날에는 꼭 태풍이 오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몇 년 전이었지? 진짜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휴가를 가는데 그때 그곳에서 제가 태풍을 만났어요. 제가 괌으로 갔었는데 괌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날씨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태풍 석영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휴가를 가도. 태풍도 아는 거죠. 이분이 오셨으니까. 휴가 왔다 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그러면 기상캐스터 분들은 날씨 좋을 때 휴가 갈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군요, 그죠? 날씨 좋을 때 가기는 해요. 근데 그 현지 날씨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여름, 겨울에 날씨 안 좋을 때 악기 상일 때가 바빠가지고 휴가를 못 가고 봄, 가을에 좀 잔잔할 때 휴가를 가는데 가는 곳의 현지 날씨는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기상캐스터의 노하우를 한번 전해주세요. 네? 언제가 가장 휴가 가기 좋은 날씨다? 언제가 1년 중에서. 사실 여름이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 이유가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때 그냥 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네네. 개념인데 어디 가서 다니기도 힘드니까 네. 사실 가을에 가는 게 가을에. 9월, 10월 이때쯤이 제일 좋죠. 우리나라는. 네. 이건 굉장히 비전문적인 얘기인데 이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거 전문성이 있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9월 며칠부터 뭐 한 10월 며칠까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딱 아니 나눠주는 어떻게 거 그걸 아니에요? 압니까? 매일 그 날씨가 다르고 아닌가요? 예측도 힘든데. 네. 오늘 좀 힘드네요. 본인 자체가 너무 힘든데 지금 여러 3주 만에 가지로. 오셔가지고 지금 성정 기자님 언제 오신다고요? 안 오시기로 했어요. 네. 오늘 이게 막방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MC로서 프리데스크는 문 닫습니다 오늘부로. 거의 뭐 그
하늘에 달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아 예. 성전 선배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이 이번 주에 되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아까 장마 유일하게 안 그리워하시는 분이 있어. 윤효정 기자. 아, 그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예. 오늘도 보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래요? 아, 그분의 네, 얘기는 네, 조금 이따가 네, 또 좀 직접 이따, 한번 네.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아까 장맛비 얘기를 한 30분 전에 하다가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네. 다시 장맛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장맛비 2차 장맛비라고 네. 표현을 하셨던데 영향이 있나요? 2차 장마라고 사실 딱 말하기는 조금 기상청과의 음.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정체전선이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이 정체전선이 조금만 올라왔으면 되게 큰 피해를 줄 뻔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제주 남쪽에 머물고 있어서 지금 일본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네. 어제 뭐 시간당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일본에 산사태가 나기도 했고 일본 기상청은 사실 이건 장맛비다라고 규정을 짓기도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고 일본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만 살짝 비껴난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 남해안 이쪽으로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런 비슷한 패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 날씨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뭐 어떨까요? 네, 요일로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는 제주도랑 영동 지방 쪽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 금요일도 제주도에 비가 오락가락하다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를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내리는 비인가 아니면은 북쪽에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내리는 비인가 그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하고 만약에 정체전선이 점프를 해서 올라와서 내리는 비다라고 하면 많이 올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두고 있어요. 네. 근데 다음 주말 저희가 아직 이번 주말도 아직 맞이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말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일단 흐름이 그렇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블리너님께서 터키 그리스 쪽에 비가 좀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네, 터키 산불 심각하죠. 예. 열매님께서는 프리데스크에 그림이나 판넬 없냐고 하시는데 없습니다. 오, 이거 왜 찾으시는 거죠? 아, 왜냐면 이게 설명해 주실 때 뭔가 아. 지도 같은 거 그리시면 좋으시니까. 예. 다음에 한번 준비해 와보세요. 네, 준비를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판넬. 저희가 그 화이트보드는 있는데 없어요. 없어졌어요? 빌려온 거라서. 아, 그렇군요. 아, 다시 반납했군요. 그렇죠. 아, 스튜디오만 새로 바꾸고 나머지는 뭐 살 돈이 없나 보죠? 이거 만드느라 돈 써가지고 비품 살 돈이 없어요. 아, 아, 네, 그 네. 화이트보드 살 돈이 없어요. 그거.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 이 정도 재정인 건가요, 여기가?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럼 제가 하나 사올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는 저희가 또 없으시고요. 그냥 저 굴러다니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예. 기상센터에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주말에 뭐 제주도 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아마 연휴라고 해서 좀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밖에 다니시기가 좀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제주도에 있는 친구도 제주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아, 많이 와요? 네, 네, 많이 네, 온대요. 네. 그래서 예.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제주도 계속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또 코로나도 심각하고 하니까 맞아요. 네, 네. 안전하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3주 만에 오셨는데 너무 좀 예의를 못 지켰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하실 말은 김민아 아니죠. 다음 주 안 나오신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유, 그 제 탓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네, 성실히 네.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이석영 되시고요.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네. 네. 네, 오랜만에 본캐로 돌아오셨습니다. 스낵 인포의 윤효정 스낵 기자입니다. 인포.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제 본연의 업무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본연의 업무 죄송한데 스낵인포로 출연하신 게 몇 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이미 한 2,0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2점. 네. 제가 보기에 퀴즈 한 채로 출연하는 게 더 많아.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정말 있어요. 제가 네. 이 심리적인 횟수 말고 아. 정말 횟수를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본인의 본캐는 이제 부두목이 거의 돼가고 있고. 이제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이번 한 주에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스낵인포를 또 촬영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퀴즈 산책도 매일 하시고. 네. 아, 저는 뭐 이 스낵인포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푸터팬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다면 뭐 네. 제가 뭐 그렇죠. 몸을 갈아서라도 간만에 일하더라고. 예. 네. 자, 오늘 스낵 인포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요? 오늘은 가끔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뭐 다른 차원에 내가 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다른 차원의
이 네. 세상이 또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죠. 했죠, 네. 많이 했죠. 그리고 네. 이제 뭐 SF 영화에도 가끔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진짜요? 어디서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인데요. 디지털 트윈. 네. 말 똑같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 쌍둥이 세상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똑같이 만드냐면 뭐 레고로 건물 정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건물을 똑같이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바람 방향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와, 구현을 하는 가상 거예요. 세계 같은 거죠? 예,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다 음. 만드는 건데 뭐 계속 실시간 변하는 걸 계속 반영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알찬 스낵인포 컨텐츠 한번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되게 기대가 돼요. 네, 네. 짧게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버추얼 싱가포르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시 전체를 똑같이 복제한 건데요. 싱가포르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도로 같은 인프라는 물론이고 인구, 교통량, 가로수,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에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조금 보니까 좀 느낌이 약간 이해가 다른데. 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네, 그 네. 영상에 나온 게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이시예요. 네. 네. 정말로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어떤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실시간 바뀌는 그림자 위치와 그림자 길이까지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디지털에 실시간 반영이 돼요? 네. 교통량이나 뭐 온도의 변화 이런 네네. 것까지도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오. 그래서 사실은 오. 이 구축이 쉬운 게 아니라 뭐 3년 이상 걸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산도 아주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게 뭐 그림자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이 돼야지 사실 도시 건설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일조량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전력 소비 같은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이런 거에서는 여기 그늘이 지니까 에어컨 소비를 덜 한다든지 싱가포르 워낙 더운 나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력 발전 같은 것도 좀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영상 나오는 사이에 최문호님께서 네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네네. 굉장히 또 그 시간에 또 채팅을 보시는 이 노하우. 닷새만의 노하우를 나날이 챙겼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박수 받는 거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오랜만에. 그 메타버스랑 같은 거냐, 틀린 네, 거냐, 뭐 맞아요. 이런.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가상 세계라고 하면 가장 핫한 게 네. 메타버스 그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메타버스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졌어요, 다들. 네. 예. 그런데 메타버스와는 디지털 트윈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둘을 비교하면 오히려 더 설명이 빠르고 또 이 스낵인포가 어떤 채널입니까? 메타버스도 다뤘습니다. 야. 그렇죠, 그래서 다뤘죠. 예, 네네. 메타버스를 조금 더 먼저 다뤘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영상도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먼저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콧, 정확하게 말하면 트래비스 스콧의 아바타가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10분짜리 공연이 모두 5차례 열렸습니다. 트래비스 스콧은 우주를 날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하기도 하면서 공연을 진행했고 관객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디지털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공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침 일찍 시작된 공연이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배경이 밤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메타버스에서는 밤낮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좀 더 제 취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메타버스를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라고 하신다고 버스를 이제 그 버스로 착각하시는 거죠. 타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네.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또 맞습니다. 나름 또 유식하잖아요. 지금. 예. 네. 네, 이 초월한 세계라는 메타버스. 그렇죠. 네, 정말 네. 저 나날이 센터에 앉으면 똑똑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성지영 기자가 성키피디아라는 별명이 있듯이 전 무슨 별명 줘주실래요? 노키백과? 오 좋다. 노무위키?
뭐 이놈 너무 위키?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 나무 위키가 있잖아요. 네, 노무 위키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가 더 취향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메타버스가 더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는 사실 게임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약간 디지털 트윈은 온도나 습도까지 완벽하게 이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했지만 메타버스는 정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세상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막 네. 우주에서 쇼를 하다가 바다로 잠수를 하기도 하고 음. 또 낮에 공연을 하다가 우리가 또 이제 또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밤이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쫙 분위기가 밤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면 디지털 트윈은 아니에요. 정말 실제 가능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똑같이 디지털 세상에 만든 세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역량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은 게임 같은 것보다는 게임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바로 현실화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있다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분야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네. 차이가 있네요. 열매님께서 자료 준비 많이 해오셨다고 근데 진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더 해오겠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 참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네네. 제가 평소에 사실 관심이 좀 많기도 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참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해주실까라는 예. 고민이 많이 돼서 오히려 아이템 선정이 더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봐니까 이런 것도 다 하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걸 흥미를 느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근데 제가 이참에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스네기포 채널에 혹시 궁금한 어떤 뭐 주제라든지 궁금한 주제. 이런 거 좀 댓글 알아봐 남겨주시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뭐 스포츠 얘기도 있던데 이게 거기 적용된다고. 네, 맞아요. 예. 이게 디지털 트윈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선수들의 어떤 역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인체에 대한 뭐 기본적인 프로필, 뭐 키, 몸무게 이런 건 물론이고 뭐 근육량 거기다가 이런 영양소를 이제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선수한테 그거를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세계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축구 같은 거 상대방 어떤 선수의 전력 프로필이 다 공개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도 이렇게 짜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점점 대세인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도로에 그냥 바로 시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 딥러닝을 할 때 이 디지털 트윈에서 해보고 이런 사고 상황에선 얘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보는 거죠. 그럼 충분히 안전하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걸 실제 자동차에 이제 시판 자동차에 바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어요. 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세라티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그렇죠. 고급 스포츠카를 만드는 곳. 네네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아예 개발 단계부터 디지털 트윈에서 제작 공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신차를 개발할 때 한 30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6개월로 단축됐대요. 16개월 굉장히 만에 어떻게 한 보면 신차가 나온 거죠. 빠르게 공정을 그쵸. 단축시켜주네요. 평소 기간의 절반 정도 만에 이제 신차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방면에 쓰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이 데이터, 개인 정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인체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거니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수집을 가능하게 할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게 할지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주제고 싱가포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네. 네. 아무튼 윤효정 기자 잘 뵙고요. 오늘은 네. 퀴즈 산책이 또 다른 분이 또 특별한 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윤효정 기자는 스낵 인포만 담당하시고, 그렇죠. 퀴즈 네네. 산책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네, 큐시트 산책의 부두목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여정 기자가 또 약속 드린 것처럼 네. 또 저희가 또 트레이드마크인 또 새마을 예. 족들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네. 이제 부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참여를 네, 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자, 목소리 그렇죠. 톤도 좀 바뀌고 자세도 좀 바뀐 거 느끼시나요? 아, 이게 부두목 다. 아니 마중물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마중물님께서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건데 예. 네, 아무튼 뭐 사실 이제 이번 주 내내 3분 카레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다 이 과정을 거치셨는데 오늘 사실은 이 제가 부탁을 드렸죠. 네. 새마을 조끼를 꼭 입으셔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입으셨는데 모자도 있는데 모자는 저기 쓰시기 제가 조금 오늘 약간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러나요? 올림머리 열심히 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모자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그렇죠. 모자 쓰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중물님이 부두목 잘 어울리신다고 하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도준님께서는 지금 실시간 방송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실시간 방송 맞습니다. 네. 러블리러님 두목짜리 필요 없다. 네. 조끼 꼬였어요 빌로바 TV님께서. 네.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입은 거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원래 좀 초록색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요거랑 별개로 제가 그래서 딱이네 네, 그냥. 제가 실제로 네. 제가 청록색을 되게 좋아하고 네. 녹색 의상 되게 잘 받아서 가끔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이 입고 그랬었는데 오, 역시 마침 사무실이네요, 진짜. 또 예, 이렇게 딱 녹색 옷이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네. 자 오늘 이렇게 진짜 저는 든든해요. 윤여정 기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다 해주시고 진짜 뭐 네, 정말 어떤 역할을 맡겨도 그렇죠. 훌륭하게 뭐 소화를 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뭐 푸터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고 제가 또 지금 두목님 밑에서 지금 팀장 밑에 팀원으로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걸 네. 안 할 수가 없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3분 카레 또 해야 되니까 시간 또 맞춰서. 네. 들어가고 오늘도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로 시작을 하실 거죠? 네. 아 정말 오늘 안 하고 싶었는데 네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 얘기를 결국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늘 확진자 1990명, 네. 비수도권은 788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체 인원은 역대 두 번째지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비수도권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근데 비수도권은 어제 역대 최고인데 오늘 또 역대 최다 다시 또 경신한 거죠. 사실 경신하면 좋은 기록이 있고 안 좋은 기록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나와서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이유가 이 8월 1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 3일 연휴가 돼서 아마 맞아요. 예, 네.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얘기를 보면은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5가 넘어서 한 사람이 이제 5명까지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이게 거고.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5라는 거는 한 그쵸. 명이 5명을 감염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네. 또 여기서 더해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발병 초기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내가 걸린 네네. 줄도 모르고 나도 감염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휴인데 뭐 좀 가족과 집에서 좀 조용히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이고, 네. 맞습니다. 뭐 나가시더라도 뭐 잠깐 이제 가까운 곳 산책 정도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 걸로 좀 가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짧게 정리할까요, 코로나는?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해외 기사인데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좀 낮대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안에만 있고 이제 활동 못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표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 코로나 발병 네네네. 이후에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 조카는 태어나서 보는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의 얼굴에 아, 표정을 볼 수가 표정을 없는 못 거예요. 보니까 네, 그 그런 표정을 볼수 자극을 없다는 사실 게 받아야 아이들의 어떤 그 발달이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 네네. 이게 워낙 어린 아기다 보니까 좀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고모가 되는데 고모의 완벽한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해주시면 그 머지 포인트가 오늘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어떨까요? 지금 45초 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네. 머지 포인트라고 해서 포인트를 미리 결제를 하거나 혹은 구독 서비스를 하면 제휴된 업체에서 20% 싼 값에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이제 음식을 먹을 수도 그렇죠. 있고 했던 것이었는데 돌연 갑자기 서비스 중단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 머지 머니를 사놓으셨던 분들이 다 종이 조각이 될 거다. 네. 이것도 사실 문제였는데 종이 조각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큰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바로바로 다 막았겠죠.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데 동네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물건을 파신 포인트를 거예요. 받고 물건을 네. 파신 거죠. 오늘따라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 하고 열심히 팔았는데 네. 저녁에 보니까 이 포인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이트에서 어떤 곳에 가면은 머지머니 아직 쓸 수 있대라는 게 사실 공유되면서 다 거기 몰려가서 또 쓰시고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도 아휴. 피해가 있고 소상공인분들은 워낙 이제 물건 많이 파신 분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된 그런 일인데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네네. 피해 없이 잘 끝나기를.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머지 포인트가 뭐지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 사실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고요. 저희 본방에서 또 깊이 있게 다루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오재필 기자 너무 수고하셨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퀴즈트 산책으로 윤호정 씨 두목 고생 님. 많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성정 기자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